안녕하세요. 부자비지의 이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면 배업 및 실직 대란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불황도 깊어질 겁니다. 하지만 실직이나 배업이 늘어나면 그 뒤에는 항상 창업 대란도 뒤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실직하신 분들도 뭔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취업을 하고 싶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죠. 또 배업하신 분들도 비정규직으로라도 음식점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런 자리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 한도 내에서 눈높이를 낮춰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IMF 직후나 또 우리 2002년 월드컵 이후에 경기가 나빠졌을 때나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나 실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배업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지만 그 뒤에는 항상 창업 대란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황이 왔을 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재창업을 하거나 또는 창업을 하게 되면 실패할 확률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오늘은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오고 있는 불황, 그 불황의 그림자 속에서 창업이나 또 사업을 하셔야 될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을 정리할 테니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능력을 좀 준비하고 창업을 하셔야 됩니다. 즉 상황에 의해서 실직이 됐기 때문에 또 폐업을 했기 때문에 준비 없이 곧바로 창업에 뛰어드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죠. 보통 실직을 하게 되면 주식을 남자분들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주식 투자를 하거나 또는 이제 친구들을 많이 만나러 다니세요. 그래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런 정보 저런 정보를 많이 얻게 되는데 사실 주식만 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친구들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가 내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잘못된 정보일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기 전까지 대기하고 있는 시간 동안 마치 고3 수험생처럼 일정한 시간을 투자해서 경영이나 마케팅, 세무, 노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부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케팅의 중요성인데요. 불황일수록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데 마케팅에는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데 이전에는 정말 외부에 의뢰를 해야만 할 수 있었던 그런 마케팅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신다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마케팅도 있고 또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마케팅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배우지 않고서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돈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을 못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성실하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 방법들을 반드시 배우고 나서 창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창업한 이후에는 시간을 내서 그런 걸 공부하고 실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셋째, 불황기에는 신규 고객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 고객 관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들과 팬덤을 형성하고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반드시 우리만의 자체적인 고객 DB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고객 만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은 정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객 관리, 고객 만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공부도 하고 고민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넷째, 불황기에는 매출 못지않게 비용이 중요합니다. 비용에는 우리 사업의 핵심 역량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지출해야 될 것도 있고 또 내가 조금 노력하면 전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에서 전략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인건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건비를 전략할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불황이고 또 힘이 약할 때는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꼭 필요한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처우를 잘해주고 회사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돌리거나 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협력업체들을 잘 구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이 내가 비즈니스 할 때 힘이 약할 때는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고 내가 힘이 강할 때는 필요한 자원을 내재화하는데 앞으로 닥칠 이 불황기에는 공유경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외부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좋은 거래처들을 많이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불황기에는 돈이 아니라 능력으로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업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서비스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식이라든지 기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사업이 뜨는가 이런 것들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걸맞는 나의 능력을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많은 가맹본부들이 성실하고 능력만 있으면 회사에서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투자를 해주니까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중소기업들도 신규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드는 월급을 주는 그런 직장만 찾는다든지 아니면 무조건 내가 100% 다 투자해서 100% 내가 지분을 가진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협업하는 콜라보레이션하고 공유경제 함께하는 그런 비즈니스 방식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대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 앞에서 말한 내용과 연관도 있지만 동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업하면 망한다라는 그런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로 외국에서는 동업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고 동업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비즈니스를 합리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동업을 하게 되면 투자비도 절약하고 리스크도 분산하고 소득은 좀 내려가겠지만 무엇보다도 워라밸 라이프가 가능해집니다. 7번째, 불황기에는 뜨는 프랜차이즈 사업이 항상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맹본사들이 창업자들에게 호객 행위를 할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영업자들의 미사 여구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투자비라고 하더라도 뒤에 지원 시스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런 기업도 있고 정말 탄탄하게 마케팅이나 연구개발 또 슈퍼바이징 지원을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업사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운영 시스템이 탄탄한 그런 본사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8번째, 불황에 유리한 사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상류층을 타겟으로 하거나 가심비가 있거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좋습니다. 또 가격 단가가 낮고 소비 회전이 빠르고 필수제에 가까운 이런 사업들이 더 유리합니다. 기술직이나 전문직이나 용역직 같은 경우에는 원가가 거의 들지 않거나 원가가 매우 낮고 지출되는 비용도 별로 없기 때문에 불황에 더 유리한 사업이라고 하겠습니다. 투자비가 적게 드는 사업도 그만큼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불황에 유리한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불황기에도 계속 성장하는 사업도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은 다음에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무리한 대출은 금물입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런 불확정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라고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가급적 안전한 자산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좋고요. 만일 어쩔 수 없이 꼭 투자를 해야 된다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사업성이나 생산을 따져보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을 빌릴 때도 가급적이면 창업자나 사장이 직접 보증을 써야 되는 그런 금융권 대출은 피하시고 기보나 신보를 통해서 보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빌리신다면 만에 하나 사업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져야 되는 부담이 달라지니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공공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은 앱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여러분들 돈을 투자를 했는데 경쟁자는 그것을 무료로 지원받았다. 그러면 정말 화가 나겠죠. 지금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워진 사업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대출 제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공공기관에서 어려워진 사업자들을 위해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리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무료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업자나 기존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는 빅데이터 구축이라든지 또는 설비 구입 자금이라든지 마케팅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업체들은 또 이런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은 절약하시기 바라고요. 또 공공 지원을 받으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중기부의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중기부가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들도 실적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원했는데 얼마나 성공했는가 이런 실적 때문에 지속적으로 또 다른 지원에서 여러 가지 가점을 주거나 혜택을 주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시고 그런 기회들을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저희도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 새로운 기회에 눈을 돌리고
직업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태의 변화는 IMF, 리먼 브러더스 이런 사태 때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그런 세미나에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떤 기회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트렌드를 공부하시고 다가오는 트렌드에서 뜰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종이나 새로운 사업의 기회에 필요한 직업 교육을 미리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모바일 상거래, 또 구매 패턴 변화에 따르는 여러 가지 사업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아니라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자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12번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면서 1, 2등만 살아남는 뉴노멀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즉, 핵심 경쟁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뭐든지 내 사업에서 핵심 경쟁력이 되는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아마 그 핵심에는 콘텐츠가 자리할 것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과 실직 이후에 다가올 창업 대란에 대비해서 불황기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또 창업을 하실 때 꼭 주의하고 기억하셔야 될 점을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창업을 고민하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공유하셔서 그분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